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전에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기사가 떠가지고 보니까 또 이제 새벽에 또 미사일을 한 발 발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진행이 좀 됐고, 해외 시장은, 미국 시장은 좀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상승폭 키웠고, 그리고, 국내 이슈 관련된 부분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보면,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이 연설, 청문회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이제 제넷 옐렌 연준 의장의 연설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보면, 전에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금융규제 완화예요. 돈을 풀려고 어떻게 보면 볼코룰이라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은행권이 예전에 모기지 쪽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부분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제 소형 은행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은행들은 볼코룰을 제외해달라는 주장 부분들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금융규제를 강력한 현재 금융규제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장에서 원하는 코멘트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상승폭 부분들을 1% 정도의 상승 파동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신고가 파동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2000년대 최고, 다 좋아요. 경기지표 부분들은. 네. 이제 금융규제를 좀 풀어서 은행권에 은행권에 막혀있는 자금이, 유동성이 더 활발하게 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유동성이 뭐 여러 가지 투자 부분들에 선순환이 되고 기업의 대출이 좀 되면서, 뭡니까?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진행할, 기본적인 자금이다라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의 금융규제 금리,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장이 원하는 코멘트로 인해서 1%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가는 어제 대비 조금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펙 정례 회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약간 그 감산 부분들 결정을 하더라도, 감산을 결정하게 되면 유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면 그 수혜는 누가 또 치고 들어오냐면, 이쪽 북미 지역, 미국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오일들이 그 감산이 줄어든 만큼 수요는 만약에 100인데 저쪽에서 한 30, 20 정도 줄이면 그걸 누군가가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길 수도 있다. 러시아가 이걸 약간 우려를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동 중단했던 키스톤 송유관이 가동 재개 부분을 하면서 유가는 조금 하락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어제 표결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일단 표결을 올렸어요. 표결 상원 쪽에. 목요일날 아마 있겠죠. 목요일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표결을 올렸다는 걸로 달러는 강세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향후 시그널에 대한 강세가 나왔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볼 부분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새벽 3시 정도, 3시경에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 발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거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일본의 엔화예요. 물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 안 하다가,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 부분들 하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상 징후 부분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엔화가 그거 발사된 이후에 달러 대비 강세 부분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그러려니 하는 전망으로 다시 거의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북한 미사일 우리가 뭐 향후에 더 커질지 안 커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에서는, 시장에서는 뭐 그러려니 정도의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너무 크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보면 상당히 민감한 시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건수가 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의 어떤 변동성 부분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자.
하지만 그걸 가지고 외국인이 얼마든지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파생 포지션 부분들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용잔고가 다시 좀 늘었습니다. 이제 9조 거의 9천억까지, 코스닥이 지금 5조 1666억, 코스피가 4조 7200억, 4조 7300억 정도 거의 근접하면서 내일 정도면 9조 9천억,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속도로는 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에 이제 20조가 터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도 좀 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장세가 자체가 모멘텀 장세이고 개별 종목권이 톡톡 치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별도로 한번 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IB에서 어제 제가 4천억 정도 얘기 드렸는데 한국 그 투자증권이 5천억 판매 완판됐다고 해야 되나? 완판됐어요. 완판이 됐다라는 얘기. 그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짧은 내용이라도 한번 별도 분석해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국내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실력 면에서 보면 구글이라든지 이쪽 해외 쪽 특히 잘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물론 빅스비를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뭡니까 그 보고 있으면 어차피 삼성전자는 국내 업체하고 인수하는 게 모든 대기업들이 그죠. 카카오 미니도 보면 지금 완판 계속 카카오 미니 스피커 있죠. 완판되고 있긴 합니다만 AI 쪽 기술 부분에서 보면 알렉사라든지 이거에 비하면 저도 물론 이제 사용을 해보지 않고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평을 보면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딱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AI 쪽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매개체 부분들 하냐면 검색 쪽에서 텍스트로 했던 게 이제 음성으로 넘어가고 있고 음성 매개체의 어떤 플랫폼 사업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조직 개편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고 AI 쪽 별도 전사 조직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의 향후의 그림 자체가 나올 수 있다. 대략적인 조직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면서 뼈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추진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데 그 AI 별도 전사 조직부이 만들어서 첫 번째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빅스비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빅스비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더 빠른, 여기는 항상 보면 물량 싸움이고 지금 누가 그 플랫폼의 경쟁력 부분들을 잡아가는, 예전에 뭐 네이버 다음 검색 시장에서 야후 했던 걸 한번 기억하시면 유사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AI 쪽에 스타트업을 인수,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인수를 했다는 거. 빅스비 플러스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어떤 모델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면 첫 번째 AI에 집중을 한다는 것, 두 번째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차후에 지금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계속 기웃기웃하고 있는 게 장외 시장이에요. 장외 시장에서 제2의 신라젠,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기술특례 관련된 부분이죠. 기술특례 상장에 제2의 신라젠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도 어때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추진 기업 한 5군데 정도가 심사 진행 중인데 지금 줄 섰어요.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부분들은 기존에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뭐냐면 IPO 상장을 통해 가지고 뭐 기술특례 상장도 IPO 상장을 통해 가지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M&A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회사에 자금 주면서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자금의 회수가 거의 한 90%가 IPO 쪽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했죠. M&A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자본 회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런 선례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국내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제 플런티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AI 사업에 박차를 하면서 플러스 빅스비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한 3가지 정도 현재 그 트렌드, 정부 측에서도 그 다음에 이쪽 뭡니까 벤처 쪽에서도 또 이정표 부분도 하나에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대산업개발은 내달 다음 달 5일 정도 지주사 결함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주성엔지니어링이 그 반도체 쪽 최대 수주 부분 나왔다. 내년에 사상 최대의 그 영업이익 부분들을 예고한다는 기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I로 유방암 진단 119개국 언어로 음성인식을 합니다. 도쿄에서 구글이 도쿄에서 AI 기술 공개를 했어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AI 쪽 부분들은 한참 보면 뭔가 많이 늦죠. 더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늦어요. 그래도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또 한번 또 불붙으면 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잘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보시면 어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한번 프레젠테이션 받았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개념 잡지 말고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업무의 진행 현황 부분들에 좀 더 독려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규제 부분들이라든지 정부에서 할 방향,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할 건가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스마트 시티, 그거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AI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그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업로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공지 부분들을 좀 해드렸는데, 구독하기 버튼이 있죠. 이게 실시간 알람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가 코멘트를 좀 물어보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방송의 팟캐스트죠. 팟빵의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면 그 메인 화면에 보면 구독이라든지 구독 취소 부분이 있어요. 이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만약에 아침이라든지 마감, 장중 브리핑 부분들을 장중이냐 스팟송으로 이틀 전에 변동성 부분 펼 때 제가 녹음해서 바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구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설정에서 이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개인 설정에서 알람 체크를 하셔야지만 바로 여러분들 업로딩 된 그 파일이 있다고 바로 전달이 좀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역시 이제 텔레그램 공지에 텔레그램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을 받아 놓으시면 텔레그램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이다. 이상 북한 미사일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이걸 외국인이 이용하는지만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고, 신용장고는 이제 9조 9천억, 그 다음에 차기 연준의장은 모두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메신저, 플런티의 인수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 부분들의 마무리를 진행하면서 11월 29일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